자, 저번 시간부터 이제 상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그 응축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했더라? 이렇게 막 그거 그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지만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좀 묘한 속성이 나타난다고 썼어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데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만 변하는 영역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런 조건이 뭐냐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응축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이 근사적인 수리적 표현을 반대로 볼 상태 방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오늘은 그 상태 변화의 좀 일반적 좀 표현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페이즈 다이어그램 우리말 번역은 이름이 뭐 다양해요. 뭐 상 도표 뭐 상그림 그다음에 상평형도 다양한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누구에 대해서 순물질. 왜요? 예준아 왜요? 아, 새. 아, 새요. 그래요? 그래요. 자, 봅시다. 순물질에 대한 상도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순물질에 대한 상도표가 있다는 얘기는 혼합물의 상도표도 따로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순물질의 상도표 외에 혼합물의 상도표 역시는 또 굉장히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순물질에 대한 거고 혼합물에 대한 것은 또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순물질 상도표 중에 아주 유명한 H2의 상도표를 여기 대충 그려놔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제 3학년쯤 되니까 뭐 사실은 뭐 순물질의 상도표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죠.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대기압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온 조건이다. 그럼 무슨 상태예요? 여기 저온 상태 무슨 조건이에요? 이쪽은 이제 고체 상태고요. 솔리드 상태고. 그다음에 고체 상태다가 자, 이런 식이 이제 온도가 0도씨가 무슨 온도가 되겠어요? H2의 경우 0도씨가 무슨 온도예요? 네. 어느 점은 어느 점인데 무슨 어느 점? 네, 정상 어느 점이죠? 정상 어느 점의 뜻은? 정상 어느 점의 뜻은? 네. 바로 그 압력 조건이 일기압일 때의 어느 점이 정상 어느 점이죠? 그래서 그 어느 점 넘어서면 무슨 상태가 돼요? 액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게 뚜뚜뚜 돼서 100도씨. 100도씨를 또 무슨 온도?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걸 넘어서면 또 뭐로 존재? 수증기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뭐냐면은 특별한 조건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TA 곡선은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요? TA 곡선은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요? 바로 고체하고 증기가 공존하고 그다음 TB는 뭐하고 뭐가 공존해?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고 그 다음에 TC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T 이건 무슨 점? 3 트리플 포인트. 네. 삼중점. 삼중점은 뭐가 공존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상태가 있는데 어떤 온도 조건, 특별한 압력 조건 이상에서는 뭐가 나타나기도 하죠? 네, 초임계 일체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사실, 뭐 기초적인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그 연력학적인 좀 약간 표현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오늘 할 거 여기서도 시작을 해야 돼서 뭐 클라페이롱 이퀘이션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깁스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이건 자, 요거 이제 내부 에너지를 합시다.
자, 내부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되죠? 내부 에너지 정의가 dq, dw. 기억나죠? 기억나죠? q가 뭐야? 열, w가 1. 그래요? 준성이 때문에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 준성이 혹시 그 집에 형제 있어요? 한 명이에요? 그래.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Q가 열이고 W가 1인데 요 1,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DQ 빼기 PEX DV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이걸 무슨 일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팽창일이라고 했죠. 자, 이때 여기다가 가역 조건이라고 단서를 걸어요. 그럼 가역 조건이라고 걸면 DQ가 뭐로 바뀌죠? 바로 TDS 이렇게 바뀌고요. 외부 압력은 뭐로 바뀌죠? PDV로 바뀌죠. 그래서 가역 조건에서 바로 DQ가 TDS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네. 왜냐하면 엔트로피의 정의가 T분의 Q인데 Q가 가역일 때 바로 이렇게 엔트로피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역 조건의 TDS, PDV라고 해도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은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모두 이 수식을 만족하죠. 맞나요? 가역 조건으로 걸어서 만들어진 조건이지만 비가역 조건이라고 해도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유는 네, 내부 에너지가 상태 함수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고요. 그다음 두 번째 H 정의가 뭐죠? H 정의가 뭐죠? 바로 E 플러스 PV죠. H 이름은 엔탈피. 그리고 내부 에너지 압력 부피.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DH는 DE, DPV. 맞죠? 맞아요? 이게 정의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DH는 자, DE 이 부분만큼을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여기 있죠. TDS 마이너스 PDV 이만큼.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는 PDV VDP 고배 미분이라 이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가 샥샥 나가리가 되죠? 나가리가 돼서 엔탈피는 TDS 더하기 VDP 이런 꼴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깁스 에너지죠. 깁스 에너지 정의는 어떻게 되죠? 바로 H 빼기 TS. 자, 그럼 얘도 DG는 DH 빼기 DTS 이거니까 자, 엔탈피 변화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럼 그대로 써서 TDS VDP 얘는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샥샥 약분되면 그 유명한 수식 VDP 마이너스 SDT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이름하여 요 수식 이름이 있었는데 요 수식 이름을 기억나요? 그래서 요 수식 이름을 펀더먼셜 이퀘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펀더먼셜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14장에 굉장히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14장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부분과 관련 연력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14장에 모든 연력학이 다 있기 때문에 보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4장 강의를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DG는 VDP-SDP. 자, 보시죠. 저 꼭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그 유명한 케미컬 포텐셜 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케미컬 포텐셜 기억나요? 케미컬 포텐셜 정의가 뭐였죠? 케미컬 포텐셜 정의가 사실은 편미분으로 쭉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요거예요. 뭐를 뭐로 나눠?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눠. 몰수로 나눠. 근데 엄밀하게 이 정의는 아니고요. 어디서만 이렇게 되냐면 순물질.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미컬 포텐셜을 정의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14장 강의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지금은 순물질에 대한 조 얘기만 좀 합시다. 그러면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게 케미컬 포텐셜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여기다가 똑같이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바리? 자, 저렇게 쓰겠죠. 그래서 얘를 순물질의 경우 요래 표현할 수 있겠네요. D 뮤는 VMDP 빼기 SMDT 누구에 대해서? 순물질. 자, 이때 여기서 M이라고 쓴 것은 뭔 뜻이에요? 몰라. 1몰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 몰수로 나누는 건 케미컬 포텐셜이고 요거는 1몰의 부피, 1몰의 엔트로피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요 수식에서 이제 요 표현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이렇게 두 상태 알파와 베타가 상평형을 이룰 때 상평형을 이룰 때 이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죠? 두 상태 알파와 베타가 상평형을 이루면 이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죠? 바로 알파 상태하고요 베타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다. 상평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상평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 이동이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물질 이동을 해도 이제 등 속도로 이동을 하면 그것도 이제 상평형이긴 한데 뭐 하여튼 보통은 물질 이동, 거시적 물질 이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양쪽에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얘를 그럼 어떻게? 같으니까
그 변화도 같겠죠. 그럼 이때 케미컬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여기 지금 나이?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워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A A A.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 수식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이래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 유명한 뭐예요? 이 표현이 그 유명한 클럽페이롱 이쿠에이션이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기억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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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수식으로 가장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네, 바로 여기 있는 이 기울기죠? 네. 그래서 H2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이유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얼음이 물로 녹는다고 칩시다. 얼음이 물로 녹는다고 하면 엔트로피 변화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얼음이 물이 되는 건 증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부피 변화는 어떻게 돼요? 얼음이 물이 될 때 부피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얼음이 물이 될 때 부피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거의 증가.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아니, 얼음이 물이 될 때 부피가 감소하죠. 물은 그 오히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더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인데 이쪽은 마이너스여서 접선의 길이가 음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클럽페이롱 이쿠에이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럼 이 클럽페이롱 이쿠에이션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피즈. 자,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의 상전이 온도가 압력이 변해도 항상 일정해지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영이 열심히 공부하는군요. 이거 다 봤어요? 옛날에 기억이 난다고요? 대단한데요? 저를 주영하겠습니다. 네, 주영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준성,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답 오랜만에 듣는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아이고, 좋아, 좋아. 자, 알파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 베타도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 아시겠죠? 상전이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뭐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같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뭐 고액기 중에 하나, 고체, 기체, 액체 중에 하나인데 뭐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점이라며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1기압에서의 어느 점이잖아요. 어? 그럼 만약에 압력이 바뀔 수도 있지. 그럼 조금 더 고압 조건에서는 어느 점이 좀 더 낮아지는 거고, 좀 저압 조건에서는 어느 점이 조금 높아지는 거다. 뭐 그런 의미인 거지. 알겠어요? 뭐 이유고 자시고 간에 얘가 얘기해 준 그 데이터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끓는 점도요. 보통 우리가 1기압 중에 100도씨인 건데 약간 더 고압이 되면 끓는 점이 더 올라가고 저압이 되면 끓는 점이 내려간다. 그래서 뭐 왜 뭐 높은 산 쪽으로 가면 끓는 점이 저 기압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잘 안 된다. 뭐 그런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압력이 바뀔 때 끓는 점이 달라지고 뭐 어는 점이 달라지고, 그게 바로 뭐다? 상전이 온도가 압력이 변하면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보통은 압력이 변하면 상전이 온도가 변한다고. 그런데 안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압력이 아무리 변해도 상전이 온도가 그대로인 거.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봐요. 이 압력에서는 끓는 점이 이거고 이 압력에서는 끓는 점이 이거고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끓는 점이 있는데 뭐 사실 실제로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그 끓는 점이 압력이 1기압이어도 100도씨고 압력이 2기압이어도 100도씨면 이 그래프가 어떤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의 의미는 압력, 온도 상황에서 어떤 알파 상태와 베타 상태가 있는데 여기가 어떤 상전이 온도인 거야. 그 상전이 온도가 압력이 1기압이건 이 온도고 2기압이건 이 온도, 뭘 해도 항상 이 온도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dp, dt가 뭐여야 한다? 무한되어야 되겠구나. 접선의 길이가 무한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델타 V가 0. 그럼 델타 V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 상태와 베타 상태의 1몰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같다. 즉 이건 다른 말로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태 사이에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 저렇게 압력이 변해도 상전이 온도는 일정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알겠습니다. 줄게요. 8, 8, 8, 8, 8, 8, 8, 8, 8. 자, 저 그래프에서 우선 그러면 첫 번째 1, 연력학적 표현 1. 뭐부터 한번 해볼 거냐면 TB, 곡선 TB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TB는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곡선 TB는 내가 말을 뭘로 잡을까? TB는 곡선 TB는 TB는 뭐야? 녹는 점. 뭐 영어 표현으로는 만약에 뭐 어는 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 녹는다 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퓨전이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네, 퓨전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예요? 고체하고 액체 사이에 부피 변화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요 dp, dt가 짜잔. 자, 저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맞죠,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은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은 항상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언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조건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순물질에 뭐? 그렇지. 바로 상평형일 때 적용하는 거죠. 물론 순물질일 때. 아시겠죠? 혼합물에서는 저거 써요, 안 써요? 혼합물에서는 못 씁니다. 즉 순물질의 상평형에서만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상도표에서 어디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선들이 다 상평형이죠. 그러면 상평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평형을 다른 말로. 그게 가역이죠. 상평형은 항상 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상평형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물하고 얼음이라고 하면 상평형이라고 하면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해줘? 해줘 왜 기절하려고 그래? 어? 괜찮아요? 혜정이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아, 딴 학원 있는 거예요? 나 또 놀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 개미맹가 그 얘기했어? 안 잘해? 그 있잖아요. 그 개미맹가 말벌 부인.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개미남자와 말벌 부인. 네. 마블 망해도 스파이더맨. 말벌 부인. 예, 말벌 부인. 와스프 진짜 예뻐요. 몰라요? 앤트맨이랑 와스프. 아니 뭐 그대로 읽은 건데 개미남자와 말벌 부인. 그래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세요. 평 안 좋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나는 자연과학자 입장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예,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슈레딩거 고양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예? 문제가 뭐예요? 문제요? 부제요? 부제가 퀀텀애니아인가? 퀀텀애니아여가지고 온 가족이 그 뭐 양자의 세계로 가요. 서브 아토믹 월드. 예, 그래서 이제 원자 핵 근처로 다 가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서 아주 벌어진 일인데 뭐 서브 아토믹 월드 이건 뭐 개뻥일 것 같은데 거기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를 그 슈레딩거 고양이를 그렇게 시각화한 장면이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저건 저렇게? 예,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보통의 영화평론가들은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지. 그건 물리학적인 얘기. 근데 내 생각에 보니까 야, 저거 시나리오 쓴 애들이 굉장히 고학력자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썼구나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장면 한번 보세요. 되게 굉장해요. 그래서 뭐 그게 다 영화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 그것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요? 결말이 좀 열려요. 결말이요? 캉 죽어요? 예? 내가 열린 결말인지 닫힌
승일맨이랑 물어봤는데 죽었는데 왜 다친 거죠? 그럼 근데 솔직히 맞잖아. 걔가 살아가지고 막 어벤져스랑 막 끝까지 싸울 걸 아무도 생각 안 하긴 하잖아. 당연히 앤트맨이 이기겠지. 근데 캉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캉, 살아나요? 예? 다시 살아나요? 아 캉은 캉이라고 하는 빌런은 무한명 있어요. 무한명. 무한명 있어요. 무한명. 예, 앞으로 이제 마블 영화의 메인 빌런이 캉인데 이제 앞으로 마블 영화에는 계속 캉이 빌런이에요. 캉. 왜냐면 캉이 무한명 있거든요. 예, 무한명 있는 캉이 영화, 그 빌런이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렇다. 예. 그래서 가족이서 먹자. 재밌게 먹어. 근데 뭐 아니 결말은 뻔해요. 결말은 뻔하고 약간 그 미국 보수주의적인 가족주의 있잖아요. 미국의 보수 가족주의. 예. 이미 미국의 뭐 가족은 없어졌지만 미국의 이제 가족 보수주의가 나오고 뭐 여하튼 뭐 그런 건 있지만 그 외 표현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혜정이 졸리면 예준이랑 영화 보러 가면 되잖아. 진짜로요? 왜 예준이랑 영화 보러 가기 싫어요? 제가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예준아 왜 혜정이 왜 싫어해요? 어? 뭐라고? 한 자리밖에 예매 안 했대. 한 자리로 예매 안 했다고요? 너 혼자 보러 가? 나 혼자 먹을 거야. 안 내려가. 이렇게 강심장 진짜 혼자 보러 가요? 야 대단한데? 나도 고3 때 그랬거든요. 내가 같이 보러 갔다. 너 아까 커피도 거절했잖아. 그래요? 너 아까 커피도 거절했잖아. 이 양상은 나와. 뭘 사요? 양산 뭐하러 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얘는 항상 상평형 가역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항상 상평형 가역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게 가역이라면 자 항상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보이세요? 네. 저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좀 이제 근사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얘도 사실 근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자 이게 왜 근사적이냐면요. 이게 이제 참고로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근사적으로 이게 노트 표준 얘 노란색으로 쓸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깁스 에너지 변화가 델타 H 빼기 T 델타 S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0이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역의 뜻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 가역이라는 말을 쓸 때 온도가 앞에 빠져나와 있다는 얘기는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변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가 변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약간 수리적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선 일정한데 여기선 변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얘를 일정하다고 둔다는 얘기는 보통 몇 도를 얘기하냐면 보통 표준 조건인 정상 상태 변화 온도를 뜻해요. 즉 정상 상태 변화 온도로 고정되어 있을 때 엔탈피하고 엔트로피 사이 이런 수리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는 놀라웠게도 온도가 변해도 거의 어떻죠? 일정하죠.
온도가 변해도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 온도가 약간 변한다고 해서 이 값이 가역 조건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온도는 그 정상 상태 변화 근처의 온도예요. 그래서 얘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근사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0이니까 엔트로피를 T분의 Q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T분의 엔탈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됐죠? 이 상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얘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이때 이 앞대가리는 역시나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미분꼴이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적분하죠. 그래서 온도가 T1일 때 그때 압력을 P1, 온도가 T2일 때 그때 압력을 P2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럼 얘는 그 다음 P2 빼기 P1은 짜잔 이렇게 되고 쟤는 로그 T1에서 T2 T1에서 T2 좋아. 되십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P는 P 백설표 더하기 표준 말고 동그란 로그 얘를 또 표현을 저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자, 뭐냐면 P2, T2를 TP 이렇게 쓴 거고요. T1, P1을 요래 쓴 거죠. 그럼 이때 요 압력이 만약 1기압 기준 압력을 뜻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온도는 무슨 온도가 되겠어요? 바로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꼭 끓는 점이 아니라 정상 어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 TB 곡선이니까. 맞나요? 맞죠? 자, 엔탈피가 거의 일정하다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엔탈피는 거의 온도가 변해도 일정한데 델타 V는 왜 또 일정할까요? 델타 V는 왜 일정할까요? 이거 왜 일정할까요? 정답. 네, 정답. 자, 여기서 델타 뷰 퓨전의 의미는 뭐예요? 퓨전은 녹는 거 아니에요? 녹는 거.
그럼 얘는 뭐냐면 일몰의 부피인데 녹는다라는 말은 뭐가 되는 게 녹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게 녹는 거예요. 바로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게 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둘 다 보시다시피 저 보시면은 온도, 압력 이 변해도 마구 변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고체의 부피나 액체의 부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일정하죠.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얘도 거의 일정하고 거의 일정하니까 얘도 거의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는 온도가 변해도 그냥 원래 속성상 거의 일정하고 부피 변화도 없기 때문에 얘를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뺀 거예요. 준성 잘했어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그 다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P0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저렇게 써도 되죠. 맞죠? 저렇게 써도 되죠. 회장아 저렇게 써도 되죠?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요쪽 지워도 되겠어요? 요 적분식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이것도 다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로그 1 플러스 x는 거의 x에 가까워요. 뭐 할 때? 바로 뭐냐면 at x is when x is very small. x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 쟤를 근사적으로 저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온도들의 속성이 뭐라 했었느냐? 바로 정상 상태 변화 온도 근처의 온도 조건이라고 했죠. T 백설표가 정상 어느 점인데 그 근처의 온도니까 이 값은 큰 값이겠어요? 작은 값이겠어요? Very small. 그럼 얘를 후딱 근사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P는 근사적으로 1기압 더하기 한 다음에 얘는 T 빼기 T 백설표 이렇게 들 수가 있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바꾸어 쓰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P와 T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근사적으로 1차 함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TV 곡선을 그릴 때 거의 뭐처럼 그린다? 직선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얼음하고 액체 사이의 평형이 이루어질 때 이 상황은 거의 직선 비슷해지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길이가 음수, 그 외의 것들은 양수로 그리면 되는데 그릴 때 굉장히 날카로운 아주 그냥 그 기울기가 급격한 이런 직선처럼 그리는 이유가 바로 저런 논리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TV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쓰셨어요? 썼죠. 표정은 썼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TC도 남았겠죠. TATC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